자, 지난 주말 미국에서 삼성 애플 간의 소송 전쟁 1차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주 급하게 그 파장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은요, 스마트폰 세계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결과라서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고요. 또 각계의 반응은 어떤지 긴급히 취재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국제특허 법률 전문가이신 서호선 변리사, 그리고 삼성전자 문제 취재를 계속해오신 전자신문의 김인순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김인순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애플이 이제 미국 법정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지자마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모서리가 둥글면 다 소송이냐, 이런 의견들을 내세우면서, 네. 물론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죠. 반 애플놀이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 애플놀이란 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사각형 형태의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을 한 국내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식품회사의 깻잎 통조림 제품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 아이폰 4S가 나왔을 때도 이 디자인을 베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애플에 소송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형태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그란 모양의 햄버거를 파는 버거킹이 맥도날드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또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일요일에요. 삼성 사옥에는 도시락을 들고 찾아온 정체불명의 남성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손에 들고 있는 도시락을 삼성 사장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전해달라고 내민 도시락은 의미심장하게도 이번 삼성 애플 간의 소송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도시락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애플이 고유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동그란 모양의 직사각형 요 디자인 이미 실생활에서 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거죠. 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러는데 미국의 지금 반응은 아주 다르죠, 우리 변리사님? 예. 네. 언론을 통해서 약간 좀 다르게 보도된 차이가 있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얇은 직육면체라는 것이 디자인의 관점이 아니었고요. 애플이 보유한 것은 이런 형태 위에 표시장치와 각종 스위치 또는 마이크로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도면 상태에서 미국에 등록된 권리였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모양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죠. 를 짚어봤는데요. 참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서 삼성 측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인순 기자께서는 쭉 삼성을 취재해 오셨죠? 네. 이번 삼성 반응 어떻습니까? 삼성도 그 예상치 못한 반응에 최시성 부회장을 비롯해서 고위 임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그 미국에서도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애플의 압승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공식적인 그 입장을 재빠르게 기업 블로그와 페이스북 사내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시장에서 혁신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법정에서 특허라는 수단을 활용해 경쟁사를 누르고자 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은 적도 없고 성장한 적도 없다라는 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이 시민들의 반응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수 통신원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 한 달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미국 시민들 반응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그 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결과로 이제 애플 변호사들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예고된 결말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현지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요, 애플이 승리한 이번 판결이 혁신의 의미가 부각된 거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이제 전문가들 중에는 애초에 삼성에게 불리한 싸움이긴 했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이었고 또 대규모 배상액이 의외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자 신문을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일단 이제 뉴욕타임즈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애플 판결이 혁신의 미래를 어둡게 하다라는 기사에서 이번 결과로 인해서 특허 침해를 피하고자 서로 다른 방식의 기기들을 이제 업체들에서 만들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기사가 실려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허. 예, 그 밖에 이제 USA Today나 Financial Times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승리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향후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싸움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보이고요. 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올려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조금만. 예, 보이시나요? 예, 이게 어쩌세요?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애플의 승리가 힘의 균형을 바꾸다라는 기사에서 삼성의 소송 전략 실패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었습니다. 아, 예. 아유, 저희가 급하게 좀 요청을 했고 연결을 했는데, 그 신문 3개씩이나 이렇게. 예. 예,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연결해서 소식 속속 들어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쪽도 마냥 이렇게 즐거움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비판하는 기사들도 나 있고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변리사님, 미국 전문가들이 지금 방금 반응 중에 이제 의외다라는 반응, 요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애초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실리콘밸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애플 본사에서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들도 그 부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로 구성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애플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판결도 어느 정도는 절충이 있지 않겠냐 했지만 사실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특허 분쟁 역사상 가장 큰 손해배상액이 판결됐다는 것이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애플은 이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적인 리더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삼성은 따라쟁이,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네. 네. 변리사님, 사실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판결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한미 판결이 극과 극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특허제도뿐만 아니라 이 법원제도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법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들에 의해서 먼저 의견이 취합되고 그것을 판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허나 일반 재판도 마찬가지지만은 3심 제도인데요.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순회법원, 그리고 3심은 대법원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의 건은 1심에서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린 것이지 아직까지는 판사의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약 한 달 이내에 판사의 판결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반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전문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의견을 듣고 단순히 투표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확정이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변호사분들이 법을 전문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인들에 의한 법정의 판결과
일반인들에 의한 배심원들의 판결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배심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냐. 이게 가장 그 법정의 승소에서의 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제도의 차이 때문에도 이런 극과 극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 네, 물론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걸 떠나서 그 미국 법원에서의 그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배심원의 판결이 크게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3심 제도의 다음 단계, 우리로 말하면은 지방법원의 다음 단계인 고등법원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미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순회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서 삼성 측에서는 아마도 기존의 증거나 기존의 특허를 가지고 계속 분쟁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증거를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 분쟁은 아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손해배상액 지금 엄청난데 그건 어떻게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까요? 아마 그 판결 자체는 이 배심원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겠지만요. 손해배상액이 아마 많이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이나 애플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S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380만 대였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억 4,600만 대 규모인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6%에 달합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 2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삼성이 이 시장을 잃고 애플이 이 시장을 잠식할 경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플이 그 삼성전자 제품 그 갤럭시 S2를 포함해서 최신 기종 8개에 대해서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그 시장에서 만약에 그 결정이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갤럭시 시리즈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아직 그 여러 나라의 또 그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번 결과 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미국의 판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이 특허법이나 이 법제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각양각색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판매 금지라는 것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거나 또는 수입을 못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만약에 삼성 제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를 받게 되면은 미국 내에는 애플사의 스마트폰과 몇몇 중소기업체 스마트폰만 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매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삼성 측이 이미 개발해놓고 시판되지 않은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수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판매 금지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번 결과가 단순히 애플 대 삼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 줄 소송이 이어질 것도 또 예상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이번 판결에서 애플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UI 기술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특허가 인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든 제조사는 이제 향후에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해야 되고 이제 애플에 침해됐다고 판결난 UI 기술을 대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